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네, 망포 중학교 2학년 한국사 수강하는 친구들, 이번에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준비한 것에 비해 가지고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특히나 학교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학습지 난이도 정도로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학교 한국사 수준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원내고사를 우리가 시험 보기 이제 2주 전에 봤잖아요. 원내고사 문제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보면 원내고사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어요. 조금 더 많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점수가 만약에 원내고사 점수와 그리고 학교 내신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내고사 점수는 여러분들 찍어서 나온 점수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말 이해해서 그 문제를 알아서 푼 게 아니라 이거 아닌가? 유추해가지고 풀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헷갈리는 문제가 많이 없었는데 선생님한테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질문 들어온 문제들도 같이 해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망포중학교 내신 대비 분석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지금 볼 것은 바로 이제 원내고사 시험 문제예요. 원내고사 시험 문제 여러분들 어떻게 학교 내신이랑도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어떻게 풀었어야 됐는지 그리고 학교 시험이랑은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 짚어가면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요. 보기를 보고 풀어보는 문제였고 사실 거저준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지. 한국사는 인물과 사건, 제도를 연관시켜가지고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선생님들도 많으시죠. 맞아요. 여러분들 한국사를 알 때 그냥 무지성 암기라 그러잖아.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요. 이 당시에 어떤 인물이 살고 있었고 이 인물의 행동으로 어떤 일들이 또 이어지게 되는지 나라가 그냥 마냥 멸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배울 거는 끝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1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수나라와 전쟁을 벌인 고구려와 연관된 자료이다.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 자, 문학이라고 하죠. 이거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학생 1, 2학년 때 지금 배웠을 거예요.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입니다. 당시에 이제 수나라의 장수 출신이었었던 우중문한테 이제 시를 한 편 보내게 되는데요.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다 통했구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고 전쟁을 멈추는 것이 어떠하오? 라고 하면서 시를 한 편 보내게 된 거야. 을지문덕 나오죠? 이거 무엇이에요? 그렇죠. 살수대첩입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을 선생님이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하자고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수문제랑 수양제의 침입이잖아요. 수문제, 우리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을 때 수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고구려로. 여수전쟁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구려랑 수나라의 전쟁, 여수전쟁입니다. 처음에는 수나라, 이 위진남북 쪽 5대 19개 혼란기를 정리했었던 국주의 이 수문제, 누구라 그랬어요? 수문제의 이름이 그렇죠? 양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견이 3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고구려랑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태풍이 왔었고요. 기후적인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차!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제의 30만 대군을 이끌고 나섰던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수양제 때, 수양제의 별명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죠? 맞아요. 운하 황제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 운하 황제. 왜? 인위적 수로인 운하를 만들게 된단 말이야. 이 인위적 수로는 이 창장강이 더 남쪽에 있잖아요. 양쯔강 밑에는 강남이라고 하는 곡창지대였어.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중국 문명이 시작된 황허강과 그 밑에는 창장강이 흐르고 있는데, 창장강 이남 지역을 우리가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남은 곡창지대예요. 곡식이 잘 자라는 곡식 창고지대다. 자, 곡창지대. 그리고 황허강에는요, 선생님이 크게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세 개의 대규모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맨 왼쪽이 장안, 나급, 러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송나라의 수도가 되는 카이펑, 개봉이 있습니다. 자, 요 장안, 강남에서 장안으로 이어져가지고 군사적 요충지였었던 대도 베이징까지 오게 되는 인위적인 수로, 물과 물, 강과 강 혹은 바다와 바다를 이어주는 인위적 수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대운하 건설 사업을 하게 됐었던 사람 바로 수양제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물자를 보급하는가. 보급로가 탄탄하게 있어야지 전쟁에서 이기기가 용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창장강에서 황허강에서 이제 베이징까지 하는 요 인위적수로 운하를 만들게 되면서 100만 대군, 113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자 또 한 번 3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땅 부딪히게 되는 게 이 수나라의 장수였었던 우중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장수였었던 을지문덕이 요 수나라의 침입을 막아내게 되는데, 그 전투가 바로 우리나라 3대 대첩 안에 들어가는 살수대첩이에요. 나머지 두 대첩은 뭐죠? 귀주대첩과 한산도 대첩이 되죠. 자, 그러면 을지문덕은 고구려를 침략한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이 시를 보냈습니다. 이후 강을 건너 퇴각하는 수의 군대와 벌인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큰 승리를 거두었대요. 자, 요거 살수대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살수대첩을 포함해서 수와의 전쟁을 총괄했었던 임금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수나라와의 전쟁을 총괄했다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수나라의 황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문제냐 양제란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고구려의 왕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당시 고구려의 왕은 누구라 그랬죠? 영양만점 영양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혹시라도 여기에서 선생님의 질문에 광개토대왕이라거나 아니면 장수왕의 이름을 이야기한 친구들 지금 잘못 공부하셨습니다. 연도가 잘못 되었어요. 지금 꼬였어요. 자, 광개토대왕 이후에 장수왕 이후에 문자왕 이후에 영양만점 영양왕이 집권하던 요 시기 영양왕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선생님, 저희 교과서에서 영양왕 안 배웠는데요? 여수전쟁은 배우셨잖아요. 그쵸? 당시 고구려의 상황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율령을 반포했다. 자, 고구려에서 율령을 반포했던 사람은 누구였었죠? 율령 반포? 그렇죠.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소수림 왕. 고구려의 중앙 집권 체제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것은 바로 태조왕이었었죠. 근데 이 태조왕의 기틀을 잘 닦아가지고 중앙 집권 국가로 한 발짝 갑자기 말이 끊겼네. 한 발짝 더 도약하게 되는 임금은 바로 소수림 왕이 되겠습니다. 바로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였었죠. 자, 그리고 동부열을 정복했다. 동부열을 정복했다. 여러분들 업적상으로는 뭐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광개토대왕의 업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광개토대왕.
동부여는 이야기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면 부여도 이제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는데 이야기하면 조금 길어지니까 요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동부여 지방을 태조도 이제 공격을 했었고 태조왕 때도 공부를 했었고 태조왕이 아니죠. 이 대무신왕이 3대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유리왕이었었거든. 자, 3대 왕 대무신왕이 동부여의 일부를 예속했고 광개토대왕도 동부여를 정복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왕의 업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시기상으로는 이미 부여가 정복됐었던 시기다. 그래서 문자왕 때, 장수왕 이후 문자왕 때 부여의 영토를 다 복속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다? X가 되겠다. 자, 소수림왕도 아니고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그렇죠.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수나라가 이유 없이 쳐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5대 19개 혼란기를 이제 통일했었던 양견이 이유 없이 고구려 정벌 가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우리 영양왕이 먼저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했었던 왕은 바로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남진 정책을 펼치기 위함이었었죠. 자, 그리고 5번 황초령비가 마운령비를 건립했다. 황초령비랑 마운령비는 뭐예요? 맞아요. 진흥왕의 4대 순수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흥왕은 고구려의 왕이 아니라 신라의 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 X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이제 1번 문제 정리하면서 2번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야. 밑줄 친 전투를 포함하여 수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1번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이 밑줄 친 전투 바로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 수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 살수대첩이면은 수양제 요때인데요. 수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계기 나제동맹이 결성됐다. 수나라 시기면요. 수나라 시기면은 봐봐. 수를 기점으로 이 앞에가 나제동맹. 수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 수나라 중국 전역을 중국이 다스리게 되면서부터는 나당 동맹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신라랑 백제가 동맹을 체결했었다.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에요? 비호왕과 눌지말간이 갑자기 얘네들끼리 왜 힘을 합쳤었어? 백제랑 신라가. 그렇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었죠. 그래서 고구려 장수왕의 이 남진정책 당시에서도 남쪽으로 전진하면 당연히 한강유역에 있는 백제와 그리고 우리나라 동남쪽에 있었던 신라가 공격당할 게 뻔한 일이니 그 밑에 있었던 남쪽 지역의 두 나라가 손을 맞잡게 된다. 하지만 장수왕의 남진정책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이북은 광개토대왕, 한강유역 전체는 이제 장수왕이 차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제동맹이랑은 관련이 없겠네요. 낙랑군, 대방군을 축출하였다. 이거 뭐예요? 한군현이네요. 그쵸?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우거왕 당시에 왕검성이 함락했어요. 바로 중국의 한무제 때문이었었죠. 중국 한나라의 7대 왕이었었던 한무제의 침입으로 이제 우리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고조선 영토에다가 한군현을 설치를 했었어요. 이 한군현 중에서도 낙랑과 대방을 축출했었던 사람 누구였죠? 바로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이면은 4세기 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미 축출된 이후였었다. 그래서 고구려는 이미 넓은 전성기의 영토를 확보한 이후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시기야? 한강유역은 진흥왕에 의해 가지고 나제동맹을 이제 이후에도 한 번 더 진흥왕과 그리고 성왕이 차지를 했었잖아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상실하게 되고 한강유역은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동해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동해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하였다. 요것도 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설명하자면 심도가 깊어요. 왜냐면 동해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정복했었던 시기는 총 3시기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야. 태조왕, 그리고 광개토대왕, 이후 신라까지도 이 동해를 조금씩 복속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동해에 대한 지배권 상실, 이미 동해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 바로 이것이죠. 신라의 원광이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신라의 왕은 어떻게 해요? 맞아요. 수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서 원래 이 원광이라는 사람 법사죠. 그쵸? 법사는 승려예요. 불교,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무엇에? 그렇죠. 아무리 종교인이라 그래도 국가 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가 없는데 진평한 30년 시기에 이 원광법사가 수나라의 걸사표를 작성하면서 수나라의 군대가 침입해 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유연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요게 조금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유연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 아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 몽골 초원의 북부에 있었었던 유연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는 이제 6세기 이제 초중반 무렵에 당시 돌궐 튀르크의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수대첩은 612년이었었잖아. 612년의 시기면은 7세기예요. 그래서 7세기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요렇게 풀어보니까 확실히 내신 문제보다는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교과서에 없는 건데 선생님 왜 출제를 하셨어요? 교과서에 없는 건데 왜 출제를 했냐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5번이나 2번 그리고 3번 같은 솔직히 선생님은 정답 선지보다 오답 선지에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얘들아.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오답을 선택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조금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 좀 더 보완해야 되는 친구들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특히 낙랑군, 대방군 축출, 동해, 요거는 정말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이미 축출된 지 오래잖아요. 요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나제동맹, 요 나제동맹을 나중에 뭐 나당동맹이랑 헷갈렸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 시기를 분명하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냈던 거고 그나마 유연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려했다. 요건 정말 아예 몰라가지고요 했었다면은 그래도 수나라와의 여수전쟁의 계기를 한 번 더 알아가고자 이런 문제를 출제했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이 살수대첩의 영향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살수대첩의 전투의 영향, 불교를 수용하였었다. 자, 고구려에서 불교를 수용했었던 시기는 어느 시기죠? 맞아요! 더 얘기해봐. 그렇지, 소수리망이죠. 자, 금관가야가 쇠퇴하였다. 나 이거 진짜 여러 번 강조했어, 여러분들한테. 금관가야가 쇠퇴하는 것. 그래가지고 전기가야연맹이 해체되는 것은 광개토대왕이 400년에 이 신라 내물마립간의 부탁을 받고 내물마립간이 제가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내물왕의 이 내물마립간의 구제 요청을 듣고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제해 주잖아요. 외와 가야를 축출해낸다고. 그 과정에서 금관가야가 크게 쇠퇴하고 멸망은 어느 시기예요? 멸망은 어느 시기예요? 맞아요. 멸망은 법흥왕 때 해요. 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를 했고 우리가 시험 전에도 준비를 했고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요 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라회 등을 개최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포상팔국이라든지 안라국이라든지 처음 들어보는 게 나오면요.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이게 뭐지? 빼고 봐도 된다는 거야.
이거는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안라회랑 포상팔국은요, 고등학교 가서도 안 배워요. 이 안라국에서 이제 백제랑 신라랑 이 외한테 대규모의 회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요 시기는 6세기 초반이에요. 530년이거든요. 선생님이 아까 요 수나라와 여수전쟁, 살수대첩 몇 년이라고 그랬었죠? 612년.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자, 포상팔국의 난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완전 남쪽에 있죠. 금강가요 쪽에 완전 남쪽에서 이 포상팔국이 옆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했었던 포상팔국의 난인데, 요것도 이제 가라국이라고 해가지고 가라국을 침입하고 가라국에서는 신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요런 내용이에요. 요것도 신라한테 구제 요청을 했었던 시기 아예 지금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그래서 정답선지를 쉽게 선택을 했다는 거야. 정답선지를 쉽게 만들었다고. 왜? 이 살수대첩의 영향으로 전쟁은 원래 전개 과정,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만 그 영향도 많이 나온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쉽게 선택을 해놨었다. 정확하게는요, 수나라가 결국에는 계속 고구려 원정을 1차 수문제 때, 2차, 3차, 4차를 다 수양제 때 계속 고구려를 몇 번이나 쳤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토목공사, 바로 대운하 건설 사업과 그리고 고구려 원정 실패로 농민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수나라가 멸망했죠. 수나라가 멸망하면서 당나라,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미호전 아닙니다. 이동우처럼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입니다. 자, 이연이 이제 당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이 당고조, 이연은 처음에는 이 고구려한테 조금 우호적인 정책으로 고구려랑 잘 지내보려고 했었는데, 고구려에서는 이 당이 언제 또 침입할지 모르니까 뭘 세워요? 천리장성을 축조해요. 그래서 수하의 전쟁 이후에서 천리장성 축조, 요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3번까지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4번까지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피드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틀린 말을 하고 있는 인물은 계백장군, 백제의 계백장군 유신, 신라의 김유신. 자, 그리고 계소문, 연계소문이죠. 자, 무열왕이죠. 그리고 만춘, 양만춘입니다. 자, 계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제의 의자양은 가야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하였어. 틀린 말이죠. 틀린 말. 바로 나왔습니다. 뭐야? 가야와 동맹을 맺고 가야는 이미 멸망했어요. 그쵸. 가야는 이미 멸망했어, 얘들아. 금강가야는 덕풍왕이, 그리고 6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신라의 진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왕, 진흥왕이 요 대가야마저 멸망시키면서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었던 대가야의 멸망으로 가야연맹은 끝내 해체되고 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야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였어. 맞아요. 이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약 40여 성을 함락시켰잖아. 그 중에 하나는 뭐였어? 대야성이었었어. 대야성. 그래서 대야성의 성주였었던 김품석이 누구였지? 태종 무열왕이 되는 당시에는 이제 선덕여왕, 진덕여왕 시기에 신하였었던 진골 출신 김춘추의 사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품석과 김품석의 아내, 즉슨 김춘추의 딸이 죽게 되자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구려는 김춘추를 가둬버리게 되고, 그리고 뛰어난 웅변으로 이렇게 고구려가 이제 감옥에 가뒀었는데, 고구려의 이 강압적인, 뭐라 해야 되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가두는 거.
뭐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것에서 탈옥에 성공하게 되고 이제 당나라로 가가지고 나당 연합을 체결하게 된다. 자,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맞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의 전쟁으로 맞아요. 자, 여수전쟁 4차 그리고 여당전쟁. 선생님 잠시만요. 당나라 고조 이연은 고구려랑 잘 지내려고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면서요? 근데 왜 당나라랑도 전쟁을 하죠? 바로 당나라 태종이었었던 이세민은 고구려에 대한 강경책으로 고구려를 압박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천리장성을 축조한 다음에서도 천리장성을 넘어서 무슨 전투를 하게 된다? 안시성 전투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여러 번의 전쟁으로 고구려는 결국 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대동강 이북을 땅을 넘기는 조건으로 나당 연합이 이루어졌다. 신라랑 당나라죠. 생각보다 여러분들 중학교 문제는 살짝 치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제 동맹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맞아요. 대동강 이북의 고구려 영토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제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와 당나라.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자, 만춘 볼게요. 양만춘은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안시성의 성주로 알고 있는 양만춘. 고구려는 외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견고한 산성을 쌓았다. 우리가 이 산성 뭐라 그랬어요? 천리장성이라 그랬었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맞아요. 1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는 쉬우면서도 생각보다는 조금 어렵게 분석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었어. 그럼 여러분들 학교 내신 문제는 어땠었는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망포중학교 시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훨씬 더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1번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살수에서 누구라고요? 살수대첩? 그렇지. 살수대첩 하면 우리가 크게 떠오르는 장군 2명의 장군이 있어요. 고구려에서는 을지문덕, 그리고 수나라에서는 우중문. 살수에서 살아 돌아간 적이 2,7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살수대첩의 소식부터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저의 유인책에 휘말려 우중문에게 쓰는 시, 유인책에 휘말려 적들은 오랜 행군과 굶주림으로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적들은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퇴했지만 이미 늦은 것이죠. 우리 고구려군은 사기가 떨어진 적을 쉽게 섬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정보입니다. 우리가 승리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보다는 고건무 장군께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별동대에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 미리 상륙했던 수의 해군을 장군께서 평양으로 유인하여 몰살하였습니다. 살수를 건넌 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적들은 살수까지 급히 오느라 지칠 대로 지쳤고 앞다투어 후퇴하려다가 결국 강에 막혀서 자멸한 것입니다. 문제 유형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겠지만 선생님은 조금 학교 선생님한테 감동받았어요. 이런 디테일한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살수대첩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대표적인 장수 2명밖에 생각이 나지 않을 텐데 이 문제 하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살수대첩에서 고건무 장군의 활약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자, 정답은 쉽습니다. 뭐예요? 바로 그렇죠. 을지문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보면은 정답 을지문덕. 그냥 이렇게 을지문덕만 띡 하고 끝나버리면은 재미가 없죠. 자, 계백 뭐 한 사람입니까? 계백. 그렇죠.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과 함께 싸웠었던 계백 결사대를 이끌었었던 계백 장군입니다. 양만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양만춘 안시성 전투. 자, 안시성 전투가 여수전쟁이라고 여당전쟁이라고 여당전쟁이 되겠습니다. 당나라와의 전쟁이었어요. 자, 건모잠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건모잠, 안승,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었던 사람입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고 나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안승을 왕으로 추대했었다. 건모잠이고요. 흑치상지 바로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었죠. 어디에서 전투를 했습니까? 맞습니다. 흑임자 이 얘기했죠. 임존성입니다. 그래서 백제의 부흥운동 임존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복심과 도침도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했었던 인물인데요. 부여풍, 이 백제의 왕자, 일본에 있었던 백제의 왕자 부여풍을 선생님이 백제는 부여성씨 쓴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름은 풍, 성은 부여가 되겠어요. 이 부여풍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했었던 복심과 도침은 어느 성에서 전투를 했었죠? 선생님이 복분자라고 했는데 복심과 도침, 복심과 도침은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복심, 도침, 복, 주류성, 복으로 시작하는 주류는 복분자 이렇게 했었는데 재미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을지문덕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가 되겠어요. 2번 문제 확대 좀 할게요.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5점 100점짜리의 문제였는데 선생님도 같은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역사는 이런 시기 문제 틀리면은요, 여러분들 잘못 공부한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틀린 친구들 없었기를 바라면서 한번 볼게요. 다음 사실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자, 신라가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당나라랑 갑자기 전쟁을 하네? 신라 당나라랑 연합하지 않나? 근데 당나라랑 전쟁했어. 왜? 당나라가 한반도 전역을 다 차지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냈었기 때문인데요. 자, 매소성 전투는 675년, 그리고 기벌포 해전은 676년, 기벌포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죠. 연개소문이 죽고, 연개소문 죽은 게 666년이에요. 연도는 안 중요하지만. 자, 연개소문이 죽고 내분이 일어난 고구려는 멸망했다. 연개소문이 누구예요? 천리장성 축조 당시에 책임자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 축조 당시에 책임자로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었던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옹립시키면서 자신의 이 지위를 대대로보다 더 높은 대망리지의 지위에 오르게 하는 인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개소문 죽고 나서 내분 일어난 고구려, 연개소문이 실권자였었는데 연개소문의 아들이었었던 영란상들이 내가 왕할 거야. 권력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혼란했던 이 시기에 고구려가 결국 멸망을 한대요. 멸망 668년이 되겠습니다. 자, 당태종 이세민은 안시성에서 고구려에게 패하여 퇴각하였었다. 안시성에서 패하였었다. 안시성 전투 645년이죠. 요것은 잘 알아야 돼. 뭐냐면 얘네들이 나당 연합을 맺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한 게 아니라 당나라 여당 전쟁이야. 이거는 여당 전쟁, 당나라랑 고구려가 전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훨씬 더 다른 시기들보다도 한 20년 정도를 앞섰었죠. 그쵸? 나당 동맹을 체결하기 전이었었다. 자, 백제의 결사대, 바로 개백결사대를 물리친 김유신. 조금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아요. 화랑도를 한 번 더 딱 보내버리고. 자, 그래서 김유신은 사비성을 포위했다. 사비성이 신라의 수도였었잖아요. 사비성. 근데 이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결국에는 백제도 멸망을 해요. 백제의 마지막 왕은 그렇지, 의자왕이었었죠. 자, 66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기로 디귿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기역이 되겠네요. 그럼 다 디귿, 리을, 니은, 기역.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매우 쉽지만서도 틀렸다면은 절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넘어가서 4번과 5번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유민과 거란족이 힘을 합쳐서 세웠었다. 동무산 지린성 근처에 세웠었다. 맞죠? 자, 그리고 잠깐만. 죄송해요. 거란족이 아니라 말갈족입니다. 실수했네요. 자, 말갈족이고, 선왕은 장문휴를 시켜가지고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자, 장문휴 누구였어요? 바로 무왕 당시에 대무예가 무왕 당시에 산둥반구를 공격했었던
한둥만도를 공격했었던 장군이 되죠. 그러면은 천황이 아니라 무왕이 됩니다. 어디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당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자, 발해에서도 한번 볼게요. 발해에서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는 왕은 무왕, 그리고 문왕, 그리고 선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무왕은 당과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당과 대립했고, 문왕은요, 당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리고 당과 친선 플러스 신라와도 교류를 했었다. 선왕은 전성기, 그래서 당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얻게 돼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지게 된다. 오케이. 다 당과 대립했다. 당의 등주,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오케이. 그럼 이것도 틀렸네. 자, 당의 삼성육부를 채택했으나 삼성육부, 우리 달달달달 외웠는데 삼성육부 명칭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쉬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당나라니까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있어요. 선생님이 중등부 친구들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하자면 문화성은 어떤 안건에 대해서 발의를 하는 기구고 발의한 것에 대해 가지고 중서성은 채택을 하는 기구고 상서성은 그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맞아요. 상서성이에요. 집행하는 기구니까요. 집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정당당하게요. 그렇지. 자, 그러면서 집행하는 부서에는 육부라고 하는 자그마한 행정부서를 두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조선의 명칭과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이호, 예병, 현공. 뒤에는 부가 붙죠.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뭐 하는 곳인지는 선생님이 영상 따로 올려놨으니까 거기 참고하고요. 자, 근데 요 명칭을 따르게 한단 말이야. 왜? 발해는 어떤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완전하게 100% 똑같이 쓰지는 아니하다. 자, 중서성의 이름은 어떻게 바뀝니다. 빨간색으로 쓸게요. 중서성, 이 채택하는 삼성육부 중에서도 채택하는 기구인 중서성은요, 대성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발의하는 기구로서의 이 문화성은요, 이름이 아예 달라져요. 선조성이 됩니다. 선조성. 자, 그리고 상서성은 뭐 하는 기구예요? 상서성은 집행하는 기구다.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고? 정정당당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정당성이라고. 자, 이 정당성을 육부를 둬야 되는데 이 육부를 쪼갤 거야. 바로 왼쪽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좌사정, 우사정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충인의 지의 신으로 충인의 지의 신. 인의 예지 들어봤죠? 인의 예지가 뭐예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유교적인 동목. 충성은 뭐야? 임금한테 충성하는 거. 충성하는 거, 신. 믿는 거죠. 신하의 마음. 자, 그래서 이 유교적인 명칭으로 충인의 지의 신으로 나누었었다. 그래서 독자적인 칭호를 사용했다. 그러면 당의 삼성육부를 채택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이거 맞네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무왕은 최대 영토 땡. 해동성국은 누구 때 불리게 된다고? 선왕 때 불리게 된다고. 문왕은 수도를 동모산으로 옮기고 왕권을 강화하였었다. 자, 동모산으로 옮긴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겼어요? 상경 용천부로.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천도하고 왕권을 강화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선생님이 거저 먹으라고 준 문제예요. 그리고 진짜 다행인 줄 알아야 되는 건 뭔 줄 알아? 선생님이 발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즘은 발해사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보다 발해사의 비중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선생님도 놀랐는데, 자, 발해사에서는
이 독자적인 연호를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 문제는 안 나왔어요. 거기까지 나왔으면 여러분들 더 어려웠었겠죠? 근데 안 나와서 다행이었다. 자, 5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5번. 자, 5번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5번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금 문해력의 문제거나 헷갈렸거나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볼게. 신문왕. 신문왕이면 어느 시기 왕이에요? 신라야, 얘들아. 무슨 신라? 그냥 신라 아니죠? 통일신라입니다. 자, 통일신라 하면은 중요한 게 뭐야? 신라를 통일한 왕이겠지? 신라를 통일한 왕 누구죠? 틀렸어요. 지금 태종 무열왕 얘기했었죠? 무열왕이 삼국을 통일했어요? 아! 막 이러는데 아니죠, 아니죠. 자, 문무왕입니다. 통일신라 문무왕 676년에 문무왕이 이 신라를 통일하게 되고 문무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문무왕의 아버지가 무예에는 열등했었던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었지.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었을 뿐이지 신라를 통일했던 건 아니야. 이 무열왕이 했었던 업적까지는 백제를 멸망시킨 데까지예요.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 백강전투부터는 문무왕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무왕이 즉위를 해서 문무왕이 활약을 했었고 고구려 멸망까지도 문무왕, 그리고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했었던 것도 문무왕,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했었던 것도 바로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시기에 삼국 통일된 다음에 전쟁 끝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문무왕의 아들 새로운 학문을 열게 되는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이 아니라고, 알겠지? 새로운, 정말 재미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연다고, 알겠죠? 이 신문왕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신문왕은 진골 출신들이 처음에 왕에 올랐는데 문무왕 때까지는 전쟁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진골들도 전쟁 중이니까 막 목소리를 못 내요. 나도 진골인데 왕 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삼국이 통일되고 나서 나라가 평온해질 무렵 이 고구려 멸망이 돼가지고 이제 고구려 유민들도 있고 백제 유민들도 있고 가야 유민들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막 합쳐져가지고 신라로 다 모였는데 이 신문왕의 걱정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고 그랬지. 첫 번째, 이 고구려민과 백제민과 그리고 가야, 심지어는 저 위에 거란까지도 이제 거란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고구려 안에서 합쳐져 있었던 거란족이랐단 말이야.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통치를 해야 되지? 어떻게 민족을 화합할 수 있지? 라는 게 민족 통합이 첫 번째 과제로 남아있었고, 두 번째 고민은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왜? 문무왕 때까지는 전쟁 중이니까 진골들이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이제 전쟁 끝나고 나니까 나도 왕 될 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왕권 강화, 강력한 왕권 강화를 주도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지금 당장 나라에 어떤 기틀을 잡을 수가 없어. 하지만 전쟁이 끝났고 삼국이 통합됐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목소리를 내고 국가 정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신문왕이다. 아시겠죠? 자, 신문왕은 관료에게 새로이 노급을 지급하고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노급부터 틀렸어요. 우리 신문왕은요, 무엇을 견제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진골 세력들을 견제하고 딱 무열왕 직계까지만 왕이야. 어디 너네 같은 진골이라고 똑같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왕권에 선을 긋는 인물이잖아. 진골 세력들한테 노급을 폐지합니다. 선생님, 저는 역사 특강을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노급이 뭐죠? 자, 노급은요,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거야. 대부분의 관료들은 진골들이죠. 이 진골들이 세금을 백성들한테 거두는데 그냥 세금, 돈으로 거두는 게 아니라 뭘로 거둬요? 노급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막 사극 같은데 이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놈이 어찌 그리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이 백성의 노동력까지도 징발할 수 있는 게 노급이었어. 노동력이요? 뭐 세금 낼 돈 없으면은 힘으로라도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쓸 수 있어요? 개인의 사병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급을 폐지하고 진골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었던 노급을 폐지한 거야. 그리고 관료전을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관료전을 지급하게 됩니다. 관료전은 딱 수치 권한인 거야. 내가 이 영토, 이 토지, 밭전이죠. 토지에 대한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또한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세워가지고 충과효를 강조하는 유학사상을 보급. 국학 맞죠? 자, 여기 왼쪽에는 신라,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발해가 나와 있는데, 발해에서의 최고의 교육기관은 뭐예요? 신라는 국학이라면 발해에서의 최고의 교육기관은 뭐예요? 그렇지! 이 당나라의 명칭을 당나라의 기관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독자적인 명칭을 쓰게 된다. 바로 주자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을 9주로 나누고 옛 고구려 백제 신라 땅에 3주씩 배치했다.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뭐야? 굳이 이 정도 못하는 친구 없지?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민족 통합을 추구했었던 거야. 이것이 우리 신문왕의 고민 중 하나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수도 금성, 이 경주가 국토의 너무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지도 진짜 잘 그리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릴게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보면 여기 뾰족하게 꼬리가 나와 있는 쪽이 있어요. 그 꼬리 쪽이 이제 경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도가 너무 동쪽,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통일신라의 영토는 훨씬 더 넓어졌는데, 지금은 수도가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 그것보다 더 작은 소자에 수도 경자를 써가지고 5개의 작은 수도를 두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소경. 그래서 신무랑 시기에는 전국을 9주 오소경으로 나누어가지고 통치를 했었다. 군사제도는요, 중앙군의 구서당, 지방에는 각 한 주에 일정씩 배치했는데 국경지대였었던 한 주에만 2정을 배치해가지고 바로 10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자, 구서당은 신라인과 함께 고구려인, 백제인, 그리고 말갈인들까지를 편성해가지고 민족의 통합을 도모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 문제까지만 하고 이번 영상 시험지 한 페이지 했거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춘춘. 자, 6번 다음의 내용의 검색어로 옳은 것은 쇽.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부터, 선생님이 이거 분명 얘기한 건데 답 이거구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서 감을 못 잡았다면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슨 인쇄물? 목판. 선생님 진지해요. 자, 이건 뭐예요? 김대문이 썼던 화랑세기. 요거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죠? 화랑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었던 화랑세기는 X. 요거는 신라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초조대장경. 초조대장경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우리 그 고려 시기에 거란의 침입을 막고자 이 불경을 우리가 똑같이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필사하는 거라 그랬지. 불경을 똑같이 찍어내는 거야. 그런 짓을 대체 왜 하는 거죠? 책을 만드는 게 지금 누군가 침입하고 전쟁할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야. 고려의 국교는 불교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부력으로 이 거란이나 외세 침입이 다시 부처님의 부력으로 멀리 가라! 우리나라로부터 떨어져라! 이렇게 하기를 바랬었던 게 바로 대장경의 역할이었었다. 불경을 옮겨 적은 것이구나. 거란의 침입 고려다. 자, 선생님이 직지는 뭐라 그랬어요? 금속 활자. 우리가 엄청나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서양에 구텐베르크라고 금속 활자를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구텐베르크보다도 우리나라가 78년이나 앞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양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중국의 3대 발명품만 있는 줄 알았죠? 동양의 4대 발명품 안에는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 진심으로
9번에 3번을 채택한 친구들은 반성하시고요. 그리고 6번에 4번 한 친구들이 아마 이후 선생님이 조금 더 가가지고 설명하겠지만 다른 문제도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다음 시험지에 해초 나오는 문제 있거든요. 그 문제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왕호천축국전은요, 회초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썼었던 책인데 무슨 내용이냐? 왕래한 거야. 자, 왕래하면서 어디를? 천축국이 어디야? 인도인 거죠. 자, 인도에서 무슨 종교가 시작됐어요? 맞아요. 고다마시타르타가 창시했었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인도에서 창시가 되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도를 가가지고 배워오겠다. 그래서 인도를 가는 동안에 이제 5나라를 걸쳐가지고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왕호천축국전이라고 하는 책으로 쓰게 됐습니다. 자, 선지에는 지금 잘려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이것은 대체 무엇이죠? 바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되겠습니다. 약 6m에 이르는 목판 인쇄물이고요. 엄청 길죠? 요게 이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이제는 이제 석가탑이라고 배우질 않는데 석가탑 안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석탑을 이렇게 들면은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 안에서 발견됐었던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두 번째 시험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